팔꿈치나 어깨나 무릎에 혹은 발목에 이런 근골격계 통증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게 되면 환자의 통증이 급격히 사라지게 돼요. 주사를 맞고 나서 선생님 이거 진짜 무슨 주사를 줬어요? 이렇게 좋아요? 저희 병원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 꼭 나타나는 것들이 안녕하세요. 고리종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테로이드 혹은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로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이더가 뭐야? 이랬는데 환자들이 저한테 선생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 로이더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로이더였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을 복용한다. 혹은 주사를 맞는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피겨를 했던 그 친구가 박탈이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을 사용해가지고 사실 박태환 선수도 잠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이런 스테로이드는 대체 왜 쓰는 걸까요? 의사들은 왜 쓰고 대체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쓰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유불급이거든요. 많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즉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을 때는 내 몸 안에 스테로이드를 없애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백본이 돼요. 즉 호르몬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도 있고요, 여성 호르몬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역할은 뭐예요? 성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어주게 하고, 나이가 들면서 좀 근육도 빠지는 것 같고, 좀 운동도 잘 안 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죠. 그게 노화의 하나의 이제 몸의 표현형이죠. 근데 이렇게 초라해지는 내 몸을 감추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운동선수가 정말 나는 너무 잘했어. 몇 년이 지났더니, 아래쪽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럼 병원에서는 왜 사용을 할까요? 정말 나쁜 경우에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주사나 혹은 성장 호르몬 주사나 혹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의학적인 필요성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다른 호르몬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때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카다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와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걸리면은 메달을 박탈당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그 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 혹시 루푸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루푸스나 류마티스나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가 천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AVN이라고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나타나요. 정말 황당하죠. 내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복용했는데 내가 괴사가 되다니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천고의 명약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게 스테로이드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자가면역 질환도 없고 뭐 운동할 때 쓰지도 않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스테로이드 사용을 했다면서요. 왜 그래요? 통증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주사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주게 되면 통증이 많이 사그라들게 돼요. 이거를 흔히 우리가 뼈주사라고 말을 합니다. 팔꿈치나 어깨나 혹은 무릎에 혹은 발목에 이런 근골격계 통증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게 되면 환자의 통증이 급격히 사라지게 돼요. 주사를 맞고 나서 선생님 이거 진짜 무슨 주사를 줬어요? 이렇게 좋아요? 저희 병원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 꼭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다시 리바운드가 돼요. 정말 급성 통증일 때는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런 리바운드가 싫어서 저는 처음부터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병원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통증이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다시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원인 치료를 합시다. 재생을 하는 치료를 합시다. 그래서 저는 프롤로나 하이드로, 그 다음에 테이핑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근골격계에서 주사를 통해서 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 사례 보고가 있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다음에 대퇴골두가 녹아버렸어요. 되게 황당하죠.
뼈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급성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용어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최근에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한 분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더 이상 듣지를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맞으셨어요? 저는 한 10번 이상 맞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는 몇 번 안 맞았는데도 그래요. 여기 피부가 하얗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주사가 됐을 때 피부에 착색이 되게 되고요. 이 하얀 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팔꿈치 통증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혹은 충격파를 했을 때,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와 충격파를 같이 사용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는 석회가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생길까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를 혈액순환이 안 된 거를 고려하지 않고 줬을 때 그 부분에 흡수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수술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팔꿈치를 뗐는데 덩어리가 훅 나온 경우도 있어요. 덩어리가 하얀색 덩어리가 치약처럼 훅 나와요. 교수님이랑 같이 수술할 때 교수님 이건 어떡하죠? 잘 씻어내고 긁어내주고 나오면 환자는 좋아져. 그런 경우들도 정형외과 의사들은 경험을 하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는 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팔꿈치에서 계속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대퇴골두를 녹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고요? 이런 근골격계 문제 외에 실제 질병을 내원하신 환자의 이야기예요. 당뇨가 있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수차례 맞았어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평소 6, 7을 이렇게 유지하시던 분이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었어요. 굉장히 짜증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피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화혈색소가 10이 나왔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용을 해서 힘줄이 터지고요. 실제 뼈가 녹기도 해요. 그렇게 돼서 찾아오신 분들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술을 하러 갔어요. 힘줄이 다 녹아버려 가지고요. 처음에 그 환자의 힘줄이 녹아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치료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겨서 혹은 그 문제로 인해서 당뇨가 악화가 돼 가지고 이 힘줄이 터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수면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분비 기능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다른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혹은 DHA라고 하는 부신 기능도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기억이 없어지고요. 힘들고요. 자꾸 당만 땡기게 돼요. 이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밥맛이 없을 때 주기도 하거든요. 정말 웃기죠. 이런 스테로이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쓰면 천고의 명약이 돼요. 그렇지만 잘못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주사를 놓기 전에 이 스테로이드가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의사가 스테로이드를 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아직까지 현행하는 기술로는 이게 남아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준다. 초음파를 보고 줘야 돼요. 그 위치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있질 않거든요. 스테로이드 약이라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막을 통과하고 막이 있는 것들을 다 통과를 하고 들어가는 특성들이 있어요. 세포막도 통과하고 근막도 통과하고 이쪽으로 쭉 침착이 돼요. 그러면 그 아래층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층으로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테로이드를 파티클이 없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라이포조말이란 다른 제제를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꼭 사용해야 될까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소통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려주고 충분히 좋은 결과가 3개월, 6개월까지 나오고 나중에 유지가 될 수 있다면요. 저는 그 치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롤로 치료나 하이드로 다이섹션 그리고 도수 치료나 테이핑, 충격파라는 여러 가지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래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면서도 스테로이드를 쓰시기도 해요. 그분의 목적은 뭘까? 혹은 프롤로를 하면서 여기다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기도 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릎에 히로안이라고 해서 무릎에 윤활유를 해주는 주사를 주면서 스테로이드를 줘요. 한 방울씩 섞으면 문제가 없다. 대체 문제가 없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너무나 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연골도 높고 뼈도 높고 힘줄도 높고 인대도 높고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증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꼭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시고 그래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때는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통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최대한 줄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골종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